어쩔 리포트 구탄. 네, 조선주의 대표주자? 대표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현대미포조선이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요거 뜯어보자. 배고프네요. 조선주 보게 되면 엄청 많죠. 현대중공업부터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름이 바뀌었죠. 뭐 HD의 현대 뭐 이렇게 쭉 많은데 이쪽에서 뭘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사업회사에 별로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중공업, 두 번째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 요 정도가 조선 그나마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4416. 이거 아니죠? 예, 그래서 조선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수주 저렇게 잘 나왔다는데 왜 안 가? 이 정도면 주가 쭉쭉 가야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실적이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죠. 실적 발표하게 되면 적자만 나오는데 이거 믿고 지금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적자니까 팔고 안 봐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갔다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팔았던 게 다시 내 가격 왔네. 이거 또 쫓아가서 사? 그래서 전마크 조선주를 바라볼 때 지금 첫 번째는 이렇게 왜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일까? 이 적자에 대한 고민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알고 있듯이 조선은 보통 보면은 수주를 수주를 받고 2년 뒤에 이제 배를 쭉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주할 때 보게 되면 그때 나오는 신조선가 지수라는 게 반영이 되죠. 이게 그때 나왔던 조선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만약에 만들어서 갖다 주는 쪽은 2년 전이나 1년 반 전 정도쯤에 수주했던 걸 갖다 주겠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조선가 지수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2년 전, 그러니까 약 한 2020년도 발주받아서 배를 만들었던 거는 만약에 신조선가 지수가 10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2년 뒤에 막 만들다 보니까 이때와 다른 게 철강 가격 올라갔죠. 플라스틱 들어가는 가격 올라갔죠. 모든 게 다 올라갔죠. 지금 만들어서 반영하다 보니까 130이에요. 30%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이다 보니까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0% 손해난 것 중에서도 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예전 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을래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건비 싸움이 상당히 큽니다. 인건비 플러스 노동을 어떻게 구해, 이게 가장 큰 거죠. 대규모 인력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임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비즈니스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 쪽에서 많이 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조선사 일을 3D로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거기다가 땡볕 있는데 거기서 막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고 아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들어옵니다. 수주를 받아와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지연되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주를 바라볼 때 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상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에서 언제 턴어라운드인데 이걸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조선사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의 실적들이 좋아질 리가 없을 거고, 또 실적이 또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주가에 대한 반영들이 이번에 아닌 것 같아, 이번 분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가끔 많이 하는 빅베스라는 거 있죠. 빅베스, 한꺼번에 또 손실을 다 들어가게 하는 현상, 이게 나오게 되면 또 저런 것도 대규모 적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시작을 해서 가다가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밀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거 적자가 다 예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앞으로 신조선까지서 올라온 걸 반영하게 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더는 안 밀리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반등하고, 반등해도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쯤 되면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올라갔다가도 또 내려옵니다. 이런 박스권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강점은 그겁니다. 중형선의 강점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형 컨테이너선, 중형 PC선, 중형 석유화학 관련된 쪽을 PC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특화된 선박들이 모두 다 중형입니다. 중형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은 배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 시간이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중형은 1년 조금 넘게 되면은 만들어서 빨리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형 쪽으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신조선가지수가 올라온 거를 또 빨리 반영돼서 그 다음에 건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건조 기간이 짧아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셉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챙겨봐야 될 건 현대미포조선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탑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서 또 다시 주가가 쭉 움직이게 되면은 조선주 다시 봐야 되느냐 막 얘기가 많을 텐데 거기서 한 단계 좀 올라온다. 그러면 의미 있는 가격대 봐서 정리했다가 좀 잊을만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이 빠졌네. 그러면 살짝 모았다가 다시 움직임 나오게 되면 정리. 요게 일단 조선주를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요것과 조금 다른 거는 조선 기자재 쪽. 판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재 쪽을 보는 거 똑같죠. 소재 쪽도 넘겨버립니다. 그 발주를 나온 쪽에서 넘겨버려서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저희 킴과 함께해서 또 조선 기자재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 종목들 쫙 주식은 킴과 함께. 그때를 빼고는 지금 조선사는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샀다가 조선사 이제 다시 벼 뜨나 그럴 때 팔고 이걸 몇 번 반복하는 게 아직까지는 올해는 맞겠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또 이거를 또 한번 끊을 때가 나와야 되겠죠.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도 않고 올라간다고 해서 시원치도 않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정리했다가 다시 타이밍을 조금 더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매매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선주는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출렁이 이거 타면 댄스 아닙니다. 이걸 몇 번 타고 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